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오늘 막이 올랐죠? 네, NC와 LG가 마산구장에서 오전 3승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정규 시즌 2위 NC가 2년 전에 준 플레이오프 패배를 서력할지, LG가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온 신바람 야구를 이어갈지 주목되고요.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이 26번 중에 21번, 81%에 달하고, 네. NC는 오늘 13승의 해커, LG는 10승의 소사 선수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의 이제 첫 결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너무 궁금한데 현재까지 경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오늘 티켓 11,000장이 다 팔릴 만큼 네. 경기장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마산구장이 잠실구장보다 9m가 짧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홈런이 변수로 떠올랐는데,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지면서 양 팀이 4회 초 현재 0대 0으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네, 정말 팽팽하군요. 자, 이 미국 프로야구 가을 야구 결과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시카고 컵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 LA 다저스를 8대 4로 꺾고 3승 2패로 앞서갔고요. 1승만 더 추가할 경우에는 클리브랜드와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네. LA 다저스는 모레 6차전에 지구상의 최고의 투수라 불리는 커쇼 선수를 내세워서 벼랑 끝 탈출을 노립니다. 네, 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겨울 스포츠의 꽃 하면 바로 프로농구인데요. 이번 주말에 개막이군요. 네, 프로농구가 1997년에 출범해서 21번째 시즌을 맞았고요. 내일 오리온과 KCC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팀당 54경기를 치르는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네, 자 올 시즌에는 이 슈퍼 루키 대형 신인이 3명이나 가세했다고 하던데 누굽니까? 네, 먼저 서장훈과 김주성을 합쳐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2m 3cm 고려대 센터 이종현 선수가 모비스 유니폼을 입었고요. 네. 또 다재다능한 연세대 포워드 최준용 선수가 SK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선수와 함께 고려대 트윈타워로 활약한 강상재 선수가 전자랜드에 입단했고요. 신인 빅3라 불리는 3명의 선수가 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올 시즌에 우승 후보로는 어떤 팀이 좀 유력해요? 네, 농구 전문가들이 오리온과 KCC 그리고 모비스가 3강 체제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우승팀 오리온의 경우에는 포워드 이승현과 외국인 선수 헤인스 선수가 건재하고요. 준우승팀 KCC는 강력한 원투펀치인 에밋과 라이온스 선수를 보유했습니다. 모비스는 양동근과 함지훈 선수, 여기에 이종현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전자랜드는 가드 박찬희와 강상재가 새롭게 가세하면서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에 재미가 됐는데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이번 주말에도 출격하는 거죠? 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9라운드를 앞두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주중에 친정팀 독일 레버쿠젠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는데 다시 시즌 5호 골 사냥에 나섭니다. 네. 토트넘이 5승 3무로 3위를 기록 중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무패 행진과 선두 탈환에 앞장섭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 네, 이 콘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인데요. 이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난주에 안타까웠어요.
이야기를 다 못다 들은 지도와 정치. 자, 오늘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선거가 일종의 땅 따먹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지도를 잘 분석해서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우리나라 선거에도 이렇게 지도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2012년 19대 총선 때요.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하고 야권 단일화 이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새누리당하고 1대1 대결 구도여서 게다가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이슈가 여권에 좀 불리해 보였으니까 네. 충분히 이길만 하다 싶었는데 결과가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유권자 연령층이 높아졌다거나 뭐 여러 해석이 가능했는데 지도를 분석해 보니까 좀 의미 있는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숨은 공신이 지하철 9호선이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니 이건 뭐 엥 하고 제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니 지금 워낙 치열한 정치 이슈 가지고 이 통합진보당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정치 이슈가 팽팽했는데 그때 저도 기억나요. 야권이 이길 것 같았는데 무승부같이 여권이 이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하철 9호선이 숨은 공신이라니 참 뜬금없는 소리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그냥 지도가 아니고 유권자 지도라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각 정당별로요, 지지자들의 거주지, 소득, 자산 등을 지리정보랑 결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진보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주거지,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었어요. 허허. 아파트 중에서 6억 원대 이상 가격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보수정당 투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네. 2억 원대 이하 아파트는 진보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지만 사는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지지 정당이 확 갈린다. 아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좀 의심이 됩니다만 이게 유효한 데이터라면 또 일견 이해는 돼요. 우리가 계층 사회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자산이 많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하신 걸 보니까 지하철 9호선과 아파트 가격의 관계가 열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거가 전체 판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 2억 원대 이하 아파트랑 6억 원대 이상 아파트 분포를 지도 위에서 그려봤더니요. 네. 6억 원대 이상 아파트가 강남 지역에 밀집해 있는 가운데서 그 범위가 서울 중심을 거쳐서 한강변을 따라서 좌우로 길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2억 원대 아파트는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네. 서울의 오른쪽 위쪽하고요. 왼쪽 아래쪽 그것도 외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선거 때 이슈에 좌우되기보다는 거의 정당별 지지성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9호선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이 경로에 경합선거구들이 좀 배치돼 있었는데 네. 9호선이 개통된 이후로 그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네. 그 후 치른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경합지역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아닌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서 그 당시에 왜 이런 경합 지역에서 이 여당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의아해하던 생각이 나요. 지금 제가 서울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살짝 좀 소름이 끼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9호선의 개통과 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유권자 지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게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지금 이 개연성을 설명하고 계신 건데 네. 혹시 우연은 아닐까요? 네, 일단은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9호선 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호선 라인. 네, 9호선 자체가 돈이 되는 라인입니다. 이건 기업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지도를 네. 기업이 가장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다면 지하철 9호선이 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네. 모 야채 가게 그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대형 유통체인들하고 경쟁을 하는 업체인데 이게 미혼 남성네 야채가게 네, 거기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런데 매장 수를 늘리면서 어떻게 성장했나 봤더니 이 회사는 작지만 9호선 라인 네. 6억 원대 아파트 밀집 지역에만 매장을 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 대신에 고급 소비자만 노려서 젊고 아주 잘생긴 총각들을 매장에 비치하는 전략으로 맞아요. 성공을 했던 거죠. 네. 이미 이렇게 기업들은 9호선 라인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비슷한 있나요? 예가 꽤 많아요. 그 지하철 1호선하고 9호선은요. 이렇게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속된 별명으로 가난철과 부자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이 가난철, 네. 9호선은 부자철. 네.
사실 모든 서민이 이용한 시설에 이런 구분이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요. 지하철 지나가는 구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9호선은요. 김포공항에서 목동, 여의도, 강남, 잠실을 관통하죠. 전형적인 부자 지역이죠. 그리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더더욱 총선까지 고려한 건 아니겠지만 우연치고는 참 지하철 9호선 개통 초기에 재밌는 우연이 하나 더 있었어요. 9호선 개통 초기에 재밌는 우연이 있었다? 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9호선이 만약에 부자철이고 가난철과 엮이기 싫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요. 네. 거기서 걸리는 곳이 있어요. 환승 구간. 노량진역입니다. 노량진역. 예. 그런데 원래 개통 초기에는요. 노량진역이 9호선 노량진역과 1호선 노량진역이 떨어져 있었어요. 노선도에. 네. 그래서 마치 환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좀 음모론 같은데. 설마 그랬을까 게다가 싶은데. 1호선 노량진역 가려면 뭐 게이트 하나 더 통과해야 되고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처음엔 왜 이렇게 환승을 어렵게 만들어놨냐 불만도 많았죠. 네. 환승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이 가난철과 부자철이 교차하는 게 싫었던 어떤 자들이 이거 환승구역이 안 되는 척 했던 것 같다. 네. 밖에 우리 PD가, 기술 감독이요. 축구는 구자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건 뭐 아재 개그라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우연이겠지만, 만약 유권자 지도를 잘 분석할 줄 안다면, 선거에 유리하게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드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제가 한국 사례를 예로 들 수는 없고요. 네. 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로 들 수는 없다? 그것도 추정이어서 네.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과도한 음모론은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요. 옛날이군요. 네. 미국 정부가 만든 주택 소유자 대부공사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대공황 때 그 모기지, 부실화된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해서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네. 이게 그냥 당연히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무슨 꼼수를 부렸냐면요. 지도를 놓고 거기에 부자 백인이 사는 곳, 가난한 백인이 사는 곳, 그리고 유색인종이 사는 곳을 임의로 정해서 이걸 대출 심사를 다르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유색인종들을 한 지역에 몰았던 것이 훗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지금 이름을 뭐라고 거기서 얘기하냐면 불평등의 지도라고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 가끔 나오거든요. 통제구역을 만들어서 네, 그렇죠. 이 계층 계급별로 이제 사람들을 분류해서 살게 하잖아요. 자, 이게 현실에서 나타났던 건데 그런 프로젝트가. 그럼 혹시 지하철 9호선처럼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 지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예상하시는 거 있나요? 네, 아까 2억 원대 아파트, 6억 원대 아파트가 대충 어디쯤 있는지 보시면 반대로 그렇게 밀집이 안 된 곳이 경합선거구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은평,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구를 그 경계선들을 따라서 이렇게 줄을 긋고요. 네. 그리고 강북, 노원, 중랑, 강동, 송파를 역시 경계선을 따라서 줄을 그면요. 서울을 관통한 11자 라인이 생깁니다. 이 여기가 경합지역인데 이 구간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게 경전철이 아닐까.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들으면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1.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원주 기업도시 김포 한강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